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해군이 미국 해군 유령 함대를 닮은 무인 함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최근 무인 함대 운용 개념 구현을 위한 요구 성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별 무인 함대의 운용 개념 구현을 위한 요구 성능 연구, 탐지 장비와 통제 체계, 내파성과 안정성 등의 요구 성능, 무인 체계 통합 운용을 위한 통제 기술과 자율 훈련 기술, 그리고 미 해군의 유령 함대 운용 개념 등입니다. 해군은 미래 전장 환경은 병력 구조 변화와 인명 중시 사상으로 인해 유인 체계의 생존성 보장의 필요성과 무인 체계의 임무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무인 함대 운용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에 도입해야 할 유무인 체계의 발전 동향 파악과 요구 성능 연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대상인 미국 해군은 유령 함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2025년부터 유령 함대를 운용하기 위한 각종 무인함 건설 계획을 힐맥스 406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시헌터 무인함이 미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하에 하와이 근해에서 시험 중입니다. 시헌터는 선체 길이가 40m이며 배수 톤수는 140톤 규모입니다. 기존 시헌터보다 큰 이번함 시헌터2도 건조됐습니다. 시헌터2는 AN/AQS-20과 AN/AQS-24 등의 음향 탐지 체계가 탑재됐으며 이를 통해 연안 대잠전 수행 능력이 갖춰졌습니다. 시헌터 외에 소중 대형 무인함도 건조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시헌터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 대기뢰 대항전과 연안 대잠전 해군 작전을 수행하는 소형 무인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근해에서 지휘통신과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중형 무인함, 그리고 마크 41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갖춰 해상 타격 임무를 수행할 대형 무인함 등이 유령 함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미 유령 함대는 중국의 일도련선을 중심으로 필리핀에서 한반도 사이 태평양에서 주로 활동할 전망입니다. 유령 함대는 한반도 유사시 동해와 남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령 함대 위주의 미 해군 함대 재편 계획은 작년 트럼프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작년 10월 6일 소문으로 나돌던 미 해군의 함대 재편 계획인 배틀포스 2045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함대 재편 계획인 배틀포스 2045에 따르면 제약 조건의 예산 환경에서 미 해군은 2035년까지 355척 체제를 구축하고 2045년까지 500척 체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달성해야 할 중요 항목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약 조건의 예산 환경에서 미 해군이 500척 체제 달성을 위해서는 140척에서 240척의 해상 및 수중 무인함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무인함은 미사일 공격 및 유인함 보급과 기뢰 부설 임무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로스앤젤레스급과 시울프급, 그리고 버지니아급 등 공격형 핵잠수함을 현재 52척 보유 중이지만 2045년까지 공격형 핵잠수함을 70척에서 80척으로 증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건조 속도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릴 것과 차기 공격형 핵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함대 재편 계획인 배틀포스 2045는 계속 이어집니다. 미 해군은 니미츠급이나 포드급 같은 전투 상태의 준비나 유지에 시간이 걸리는 대형 핵 추진 항공모함을 보조하기 위해 45,000톤급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의 설계를 베이스로 경항모를 개발하여 최대 6척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자체의 화력 투사 범위의 확장이나 공격력 증대를 위해 신형 전투기의 개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기 프리기탐 FFG와 같은 소형 전투함을 60척에서 70척을 도입해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전의 임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항모 도입은 미 해병대가 전차를 퇴역시키기 위해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의 후계함으로 조달 중인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당초 예정이던 10척을 4척으로 줄이고 나머지 6척을 경항모 사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항모에 대해서는 8척에서 11척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항모를 11척 이하로 감축하려면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척을 유지할지 아니면 절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일단 정리하면 미 해군은 현재 2025년까지 305척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함정 조달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2030년까지 355척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50척의 함정을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355척 체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내에서 전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이 아닌 2035년까지 355척 체제를 확립하기로 변경하고 10년 후인 2045년까지 큰 예산의 증액 없이 현행 예산 규모로 500척 체제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는 무인함 개발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 해군의 구상은 소형 무인함 외에도 미사일을 탑재한 2,000톤급 무인함을 건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배틀포스 2045에서 언급된 수의 함정을 조달하면 미 해군 함정은 600척을 넘어서게 되지만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플라이트 1과 플라이트 2는 내구 연수의 연장을 중지하고 총 28척을 퇴역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해역 전투함인 인데펜던스급과 프리덤급은 올해부터 조기 퇴역이 시작되어 최종적으로는 FFG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총 22척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도 2045년까지는 퇴역하게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의 후계함 개발은 배틀포스 2045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해군의 수상 전투함 전력은 무인함과 프리기탐 FFG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미국 해군이 요구한 배틀포스 2045의 주요 요구 항목이며 이 밖에도 미 해군이 새 전술로서 주장하는 전력 분산의 실현을 위해서는 병참용 수송선이 새로 70에서 90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의회는 500척 체제 실현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해군의 재래식 무기 처분을 허가하고 작년도 회계연도 말에 만료된 해군 예산의 미사용 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함정 건조 자금으로 우회시키는 새로운 국방 세출 권한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기사에서 미국이 함정수를 크게 늘리는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해군력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360척의 함정을 보유해 이미 미국이 297척을 넘어섰고 2030년이면 425척을 보유하게 됩니다. 미국이 2030년까지 355척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수적으로는 이미 중국에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 해군이 함정수를 500척 안팎으로 늘리는 것은 사실상 냉전 시절이던 1980년대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군은 1960년대 80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했지만 1980년대 500여 척으로 줄인 뒤 1990년대에는 300여 척으로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2015년에는 271척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의 증강은 그만큼 외부의 적에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는 내일의 도전과 오늘의 준비태세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함대를 건설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텅 빈 해군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결과를 얻기 위해 함정 건조를 위한 자금을 늘리고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에 이어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도 배틀포스 2045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군사정책 변경과 군수품 개발은 우리나라의 국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